팔척귀의 저주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귀국 6화 예고편은 또 하나의 충격을 던졌습니다. 강철의 동생으로 보이는 새로운 인물, 그리고 숨겨진 또 다른 이무기의 존재. 이제 이 세계관에서 강철은 더 이상 유일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와 정반대의 본성을 가진 이무기의 등장은 단순한 전투를 넘어 정체성과 감정의 균열을 예고합니다. 이번 6화 여리는 술사라는 이름으로 표적이 되고 왕실에선 새로운 희생의 기운이 감돕니다. 귀신보다 더 복잡하고 위험한 건 결국 사람이라는 사실이 점점 선명해집니다. 지금부터 귀국 6화 예고편을 완전히 분석해보겠습니다. 1. 진짜 술사를 쫓는 자. 그 끝엔 여리. 진짜 술사를 찾아라. 예고편은 대비의 명령 한마디로 시작됩니다. 영인대군의 죽음 이후 팔척기를 조종할 수 있는 존재를 찾아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대비는 풍산에게 누군가를 지목하도록 지시합니다. 풍산은 궐 안에서 수상한 시선과 묘한 미소를 머금고 움직입니다. 그의 목적이 처음엔 모호해 보이지만 점차 그 시선은 한 사람에게로 향합니다. 바로 여리입니다. 팔척기를 제압할 수 있는 진짜 술사. 대비가 찾으라는 그 존재가 결국 여리였던 겁니다. 여리는 지금껏 왕실에 협력하고 악신 강철과 결속하며 도성을 위협하는 존재들과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예고편이 보여주는 장면은 그녀가 보호받는 자에서 제거 대상이 되는 순간입니다. 풍산은 여리를 바라보며 단호한 표정을 짓습니다. 마치 여리를 향한 결정이 이미 내려진 것처럼. 지금까지 여리는 팔척기와 맞설 수 있는 존재로 여겨졌지만 이제부터는 팔척기를 없애기 위해 바쳐야 할 존재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단순한 오해나 사고가 아닙니다. 권력과 공포, 복수심이 만들어낸 계산된 선택입니다. 예고편은 명확하게 경고합니다. 여리가 타인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는 순간 누군가는 여리의 목숨을 걸고 정적을 없애려 하고 있다는 걸. 강철, 왕, 대비, 풍산, 이 네 사람의 의도가 교차하는 지금 여리는 정면으로 사냥당하기 직전의 술사가 됩니다. 대비가 말한 진짜 술사는 결국 도움이 아닌 제물로 선택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2. 강철의 동생 등장. 또 다른 균열의 시작. 예고편 중반 짧은 순간이지만 분명히 포착된 낯선 인물의 등장은 강렬했습니다. 강철과 똑같은 이무기, 혹은 그것을 넘어선 존재, 강철의 동생으로 보이는 이 새로운 인물은 단순한 등장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강철이 그동안 유일한 이무기였던 세계관에 새로운 이무기가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무기는 강철보다 훨씬 더 격렬하고 훨씬 더 인간에 대한 증오가 짙어 보입니다. 짧은 장면이지만 그가 말하는 방식, 눈빛, 옷차림 모두 기존의 악신들과는 다릅니다. 인간과는 대화조차 불필요하다는 듯한 태도. 이 존재는 강철과 다르게 인간 세상에 대해 아무런 미련도 감정도 없는 듯합니다. 그런 그가 강철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 그건 강철이라는 인물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강철은 여리와의 관계를 통해 인간적인 감정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강철의 본성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 타이밍에 과거를 상징하는 존재, 즉 본래의 강철이 가지고 있던 증오와 본능을 대표하는 동생이 등장한 것이죠. 이건 강철에게 있어 내면의 균열을 더 크게 벌리는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강철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여리를 통해 인간과의 연결을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본래의 목적대로 인간을 버리고 승천의 길을 걸을 것인가. 예고편은 그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확실한 건 있습니다. 강철의 동생이 등장한 순간 이 드라마에 또 하나의 신이 등장했다는 것. 그리고 그 신은 감정도 동맹도 심지어 인간과의 타협조차 필요 없는 존재라는 것. 강철의 흔들림은 이제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파멸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인선의 재등장. 로맨스와 갈등의 교차점. 예고편 속 짧은 장면. 강철의 앞에 다시 나타난 여인 인선. 그녀는 과거 여리가 외다리기를 쫓아내며 목숨을 구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인선은 그 은인을 여리가 아닌 융갑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융갑, 지금은 강철의 몸에 깃든 그 존재를 향해 애틋함과 설렘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 감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여리 또한 그 감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강철과 여리 사이엔 정확히 말로 표현되지 않은 미묘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철은 여리 앞에서 흔들리는 인간의 감정을 느끼고 있고 여리 역시 그 떨림을 부정하려 했지만 쉽게 지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인선이라는 과거의 존재가 등장하면서 묵직한 삼각구도가 시작됩니다. 더욱 복잡한 건 강철이 융갑의 몸에 깃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선이 그리는 사랑은 융갑이고 그 얼굴은 지금 여리에게도 혼란을 줍니다. 감정은 결국 얼굴과 기억, 오해와 진심을 넘나드는 방식으로 서로 얽히고 설키기 시작합니다. 예고편 속 인선의 눈빛은 강렬하고 분명합니다. 그녀는 융갑을 잊지 못했고 지금 다시 눈앞에 선 그를 향해 멈춰있던 감정을 움직입니다. 이 감정의 삼각형은 단순한 질투 구도를 넘어서 서로의 약점을 건드리는 심리적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열이는 강철에게 마음을 열어가고 있지만 그 얼굴이 윤갑이라는 사실이 감정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인선은 그 얼굴을 향해 다가서며 무심코 열이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깁니다. 6화는 단순한 귀신의 싸움이 아닌 사랑, 오해, 기억이 엮인 조용한 갈등의 씨앗이 본격적으로 자라나는 장면이 될 것입니다. 4. 중전의 임신과 대비의 분노. 6화 예고편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 바로 중전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는 다름 아닌 대비, 왕가의 최고 어른이며 영인대군의 어머니이기도 한 그녀는 중전의 임신을 기쁨이 아닌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녀의 표정은 경악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일그러집니다. 이제 왕실의 혈통은 이어질 수 있고 새로운 후계자가 등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하지만 그 아이는 대비가 바라는 왕의 계승자가 아닙니다. 그녀가 의지하던 영인대군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 공백을 중전의 태아가 채운다면 자신과 자신의 권력 기반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고편 속에서는 조종자를 움직이는 대비의 결정적인 장면이 포착됩니다. 그녀가 내리는 명령은 직접적으로 표현되진 않지만 그 끝에 있는 대상은 명확합니다. 중전, 그리고 그 뱃속의 아이. 이제 대비는 팔척기의 존재를 이용하려 합니다. 영인대군의 죽음 이후 팔척기를 조종하는 법을 알고 있는 자들 판수, 풍사는 그녀의 복수를 위해 쓰일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도구가 된 셈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팔척기가 무언가를 원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제 팔척기는 도구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휘두르는 인간입니다. 중전을 향한 대비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의 계승을 뒤엎으려는 의도이며 왕을 고립시키고 원자를 제거하려 했던 흐름의 연장선입니다. 태아를 제물로 바치려는 이 조용한 음모는 6화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중전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희생이 지금 예고된 것일까요? 5. 강철의 갈등, 열의의 위기. 예고편 후반부 강철의 표정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섭스님이 말하죠. 팔척기를 천도하려면 강철 안에 있는 야광주와 여의주의 힘을 모두 쓰고 스스로를 희생해야 한다. 그 말은 곧 열의를 구하려면 자신이 사라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인간의 감정에 조금씩 물들어온 강철에게 이 말은 단순한 조건이 아니라 시험이 됩니다. 자신의 존재를 부정해야만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선택 앞에서 강철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열의를 향한 감정이 깊어질수록 그녀를 위해 무엇까지 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묻게 되니까요. 한편 열의 역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강철이 윤갑의 몸에 깃들어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감정을 끊임없이 자극하죠. 지금 자신이 바라보는 얼굴이 과거의 윤갑인지 지금의 강철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게다가 강철이 자신 앞에서 보여주는 인간적인 흔들림은 열의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예고편의 한 장면, 열의는 자신이 만든 장명루를 강철의 손목에 채워주고 강철은 열의에게 제자의 증표로 옥반지를 건넵니다. 서로를 향한 감정과 맹세가 깊어지는 순간, 하지만 이 장면은 동시에 가장 큰 이별을 예고하는 장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열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강철, 그리고 강철을 구하고 싶지만 그 존재를 끝까지 받아들이기엔 두려운 열의. 두 사람의 마음이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 그들에게 내려지는 운명은 가장 멀어지는 형태로 다가옵니다. 지금 강철의 갈등은 단순한 정체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열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사라질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열의의 위기는 그 질문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사랑을 통해 누군가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6. 희생의 밤이 다가온다. 예고편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이번에 누가 제물이 되는가? 왕실은 이미 영인대군을 잃었고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희생이 예고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상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바로 중전과 뱃속의 아이. 대비는 중전의 임신 소식을 들은 뒤 곧바로 조종자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녀의 복수는 왕실 전체가 아닌 정확히 왕이 사랑하고 지키려는 것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전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온해 보이지만 그녀를 향한 죽음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편 팔척기 역시 다시 움직입니다. 이번에도 누군가에 의해 조종되고 있는 듯한 기운. 열의는 이를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이건 팔척기의 뜻이 아니라 누군가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이고 있어. 그리고 그녀는 왕에게 말합니다. 이건 귀신의 저주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저주입니다. 열의의 말은 곧 지금 벌어지는 모든 비극의 중심에 인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팔척기는 도구일 뿐이고 누군가는 그 도구를 이용해 권력과 복수를 쥐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철과 열의는 팔척기와 싸우는 게 아니라 팔척기를 부르는 이들과 맞서야 합니다. 강철은 희생을 앞두고 흔들리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지켜야 할 사람이 계속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열의, 왕, 중전, 원자, 그들을 지키려는 순간 강철은 점점 더 인간이 되어가고 그 말은 곧
점점 더 죽음에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예고편의 마지막 장면, 팔척귀의 그림자가 점점 커지고 여리와 강철이 그것을 마주하는 장면은 6화의 결말이 절대 평온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합니다. 이번 밤 누군가는 또 한 번 사라질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귀신이 아니라 사람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 희생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강철의 동생이 나타났고 여리는 술사라는 이유로 표적이 되었습니다. 중전의 아이까지 희생될 위기에 처한 지금 귀보다 무서운 건 사람이라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죠. 다음 화 과연 누가 살아남고 누가 사라질까요?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과 생각도 함께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귀국 6화의 진짜 핵심, 저희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